네,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테시가라 히로시의 그 트릴러지, 수작 트릴러지 3부작 중에서 마지막 작품 The Face of Another에 대한 이제 무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이 이제 전 시간 무비 리뷰는 이제 The Woman in the Dune 이걸 보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수정사항은 뭐냐면은 이제 그 모래가 이제 영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모래의 존재라든지 영화에서 모래가 등장하는 그 자체의 아이디어를 이제 테시가라 히로시의 이제 아이디어라는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버린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스나노 온나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그 아베 쿠오보, 각본을 담당한 아베 쿠오보의 이제 소설이 이제 시초예요. 이제 소설에서도 이제 모래에 관한 그 표현이라든지 뭐 그런 그 주된 어떤 그 소설에서 사유물 물건으로서 그 주된 어떤 소설적 표현의 어떤 그 사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극중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이제 테시가라 히로시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제 각본가 아베 쿠오보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글로써 그 나타낸 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테시가라 히로시의 이제 영화적 역량이 뛰어났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이제 그거 하나가 이제 그 수정사항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우만 인 더 듄, 이제 스나노 온나, 이거를 이제 하나의 제가 팬타스틱 무비로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정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어떤 그 다른 소스 같은 것을 봐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 이후에 잠깐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우만 인 더 듄 이게 소설이지 않습니까? 아베 쿠오보 각본이자 이제 그 각본이 그 당사자가 쓴 그 소설로부터 이제 그 나왔는데, 이제 아베 쿠오보의 초기에 많은 작품들이 사실은 SF적인 장르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읽어보고 내가 잘 봤구나. 팬타스틱 영화의 장르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제 어떤 그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의 어떤 의도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베 쿠오보가 하나의 이제 전위적인 어떤 그 작품을 만든다는 것 플러스에서 이제 판타스틱한 그 소설을 한번 를 이제 그 적인 요소가 충분히 그 우먼 인 더 듄이 소설이나 영화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이게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The Face of Another. 사실은 이 영화를 이제 우리 학교 이제 그 도서관에서 빌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크라이테리언 컬렉션의 이제 트릴러지, 그 테시가라 히로시의 이제 명작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 개가 이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제가 가장 좀 이렇게 흥미가 갔었던 거는 사실은 The Face of Another의 이제 사진,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좀 충격이 갔었어요. 그 붕대를 얼굴에 칭칭 감은 남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하길래,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조금 이렇게 호러틱한 어떤 그런 그 느낌도 주기도 하고, 이제 또 철학적인 어떤 명제를 시사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DVD 패키지를 그래빙을 해서 걸어가서 빌리는 그런 것이 이제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은 이제 Face of Another의 그 사진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주제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을 처음으로 봤어요. 순서가 이제 The Face of Another 보고, 그 다음에 Pitfall을 보고, 이제 Woman in the Dune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테시가라 히로시의 그 작품을 이건 사실은 제 무비 리뷰는 뭐 영화를 뭐 소개를 하거나 저희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전달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작품은 워낙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이고, 제가 또 잘 모르고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저가 이 영화에 관련된 에피소드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연관된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작품만큼은 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식으로 이제 우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면은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상 순서를 이제 바꿔서 이제 연대 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The Face of Another 다소 이렇게 영화가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The Woman in the Dune이나 Pitfall 같은 경우에는 피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토로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사건이지 않습니까? 살인사건이고, 이제 추리를 해나가고,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하는 식의, 다소 이제 스릴러나 미스테리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침체되어 있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리듬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먼 인 더 듀운 같은 경우에도, 한 남자가 위기에 처해서 거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다소 스릴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범한 남자가, 함정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몽 속에 서서히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이 남자가 이제 행동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침체되어 있거나 그러네요. 리듬감도 좋고, 그러니까 큰 어떤 감정적 이제 폭발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이 주인공 오카다 에이지가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을 하면서 뭐 이런 거라든지, 불황민들에게 외치는 장면이라든지, 그 두 개에 반해서 이제 The Face of Another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현학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다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적인 면에 어떤 감각이라든지 시각적인 면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만은 지적인 면에 호소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먼 인 더 듀니아나 피폴 같은 경우에는 나레이션이 없어요. 나레이션이 없는데 이 페이스 오브 어너더는 이 주인공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게 흘러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는 하나의 이제 사건의 추이에 따라서 외부적인 어떤 팩터라든지 내부적인 팩터, 그리고 환경적인 것도 외부의 사람들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뭐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인터액션을 하면서 스토리가 전개해 나간다는 어떤 전통적인 극영화,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쪽이죠. 피폴이든지 The Woman in the Dune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The Face of Another는 물론 이건 극영화적인 저기에요.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왜냐면 가장 이제 현실적인 영화거든요. 현대 뭐 빌딩도 나오고 이렇게 무슨 뭐 거리도 나오고 당시에 거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 뭐 그 사람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뭐 이런 결혼한 남자고 뭐 집안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뭐 그렇지만 이제 영화가 흘러가는 게 이 남자의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을 나레이션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현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극영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철학 심리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심리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죠. 왜 이 남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다 보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뭐 고민이라든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데미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대화로 얘기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하려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자규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레이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철학이라든지 인간 뭐 깊은 심리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또 이렇게 모순되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거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밌게 봤는데, 다소 뭐 그런 쪽 이렇게 심각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좀 딱딱하고 좀 현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비주얼 하면은 좀 그로테스크한 면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도시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전위적인 어떤 그 내부 공간의 연출 이런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남자가 얼굴에를 그 화상을 입어서 그 거기를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성형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찰 받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테시가라 히로시 그 테크닉을 제가 말씀드렸다가 이제 판타스틱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이거는 판타지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 있고 전형적인 이제 테시가라 히로시처럼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축소를 시켜서 이 공간은 어떤 현실적인 생각이라든지 상식에 거기에 침입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공간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을 그어서 그 판타스틱한 어떤 이미지를 창출하는 그런 방법을 우마니더 듀운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도 사용을 해요. 그 사용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성형외과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1964년에 화상된 얼굴을 완벽하게 이제 복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이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현실적인 그 어떤 그 상식을 빌려서 그 얼굴 재건이라고 하는 어떤 주거를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화상을 입은 그 남자가 완벽하게 얼굴 재현을 합니다. 잘생긴 청년으로. 그래서 그 남자의 어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씩 보여주거든요. 다소 철학적으로. 근데 그런 것은 뭐 그 당시에는 더욱 불가능한 거 지금도 그게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메타포다. 그렇게 만일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얼굴 재견의 그 장소 성형외과를 하나의 좀 이렇게 전위적이고 판타스틱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실험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회 바깥 치유하는 동떨어진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선을 그음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관객들의 그 해석이 조금 이렇게 그 accepting하게 되는 거죠. understanding하게 돼, critical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공간 confinement에 대한 을 통한 이제 판타지의 창조라고 하는 이제 테시가라 히로시의 그 테크닉이 나왔고요.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남자가 이제 회사에 다니는 어떤 공장 매니저였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려요. 몸은 건강합니다. 결혼도 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 공장의 사장이 자기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복귀를 하면은 그 뭐 이렇게 해주겠다라 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먹고 자고 이렇게 돈이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네올리버럴리즘의 그 어떤 이탈리아의 그 살아난 사람들의 뭐 그런 어떻게 이렇게 그 계급 뭐 이런 그 의식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비판이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 문제라고 하는 건 자기는 얼굴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집니다.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그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남자가 얼굴 재건을 하게 되고 그 재건을 하게 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자기 얼굴보다 더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다소 이제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소설이거든요. 이것도 아베 쿠오보 이게 3일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음악가랑 이제 각본가랑 이제 테시가라 히로시 그 감독이랑 그것도 아베 쿠오보의 장편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소설이 어떤 시각적인 면보다는 심리적인 그 주인공의 묘사라고 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런 그 독백식의 나레이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서술적인 그런 그 묘사 부분을 테시가 히로시가 이렇게 폐하할 수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테시가 히로시는 이제 동양화랑 서양화를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비주얼한 면에 더 이렇게 치중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나레이션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 영화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철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푸시하는 고민을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은 그런 느낌은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이제 시각적인 면 그리고 철학적인 문을 철학적인 이런 명제 이런 거를 최소한의 어떤 흥미를 가지고 보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극영화 어떤 사건의 추이라기보다는 이 남자의 어떤 의식의 추이에 따라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16급 하나의 어떤 전형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저 같은 조금 이렇게 취향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얼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페이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펄서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미녀는 괴로 이런 것도 이제 뭐 정신 해용해가지고 뭐 얼굴을 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미묘한 거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과연 자기 자신이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의식이라든지 내면을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펄시브 할 수 있는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면을 그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뭐 이렇게 전자를 얘기하겠죠. 아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다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인성 이런 것이 뭐 그 사람을 대변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깊게 파고들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보이는 어떤 미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기성의 관념 좋다라고 하는 기성의 관념이 얼마나 쉽게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부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는 결론이 안 나는 어떻게 보면은 깊은 어떤 물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천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뭐 그런 명제 인생의 명제에 부딪혔을 경우에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뭐 이런 거에서는 많은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둘 간의 어떤 간극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도 최소한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라고 하는 거는 워낙 빨리 지나가고 이제 어떤 매스 미디어라든지 어떤 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 많죠. 근데 이제 매스라고 하는 거 이제 대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게 사실은 매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대중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제 진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역행해서 그러니까 사회의 큰 뭐라그래 풍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던들 해서 어떤 진실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던들 대중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다 후회도 하고 어떻게 희생이 된 사람들 과거에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토론거리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The Face of Another. 일본 제목으로는 이제 다닌노가오 이렇게 되겠네요. 예. 점수는 90점 주고 있네요. 90점. 예.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추천하고 싶어요. 네. 오늘까지로 이제 테시가라 히로시의 이제 3부작은 이제 마치기로 하고 이제 다음 무비 리뷰에서 일본 영화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렇게 서양 쪽 영화 쪽으로 가는데 이제 다음 편에 할 일본 영화는 아주 이제 기작이에요.
아주 재밌고 아주 특이한 작품입니다. 그 The Gate of Fresh, 닉 다이너모이라고 해서 이제 전설적인 일본 감독,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사람 이제 100살이 가까운데 스즈키 세이준이 감독한 1964년 특급 B급 영화, 그러니까 고급 B급 영화. 도대체 고급 B급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얘기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곁들여서 이제 The Gate of Fresh 1964년 스즈키 세이준 작품을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Life of Brian, Barbarella, Crazed Fruit. 여기도 또 일본 영화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0 Bros, 프란스 트루퍼 감독의 명작이죠. 뉴에바의 명작.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금년 여름방학까지 본 영화들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금년 이제 가을 학기부터 본 영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가을 학기부터 본 영화에서 이제 최근에 본 영화까지가 몇 작품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세 작품을 더 봤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쫓아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 무비 리뷰를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